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해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칼 들고 뭐뭐 하라고 협박했냐라는 말입니다. 일명 누칼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책임 회피를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안타깝게 정말 억울하게 잘못된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남발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신뢰가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아세요? 이게 경제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게임 이론에서의 상황인데 범죄자가 두 명 있습니다. A라는 범죄자가 있고 B라는 범죄자가 있는데 두 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각각 취조실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A와 B 모두 그 범죄를 시인을 한다면 둘 다 5년형을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A가 범죄를 부인하고 B가 범죄를 시인하면은 B는 무죄 방면되고 A는 10년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둘 다 2년형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냥 즉석에서 만든 숫자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A와 B에 있어서 각각이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다고 상황을 가정을 해봐요. 그럼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B가 시인을 했다면 자기도 시인을 해서 5년형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죠. 시인을 하지 않는 것보다. 시인을 하지 않으면 10년형을 받게 될 테니까요. 만약에 B가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시인을 해서 무죄 방면 받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상황에서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2년형이니까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인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에요. B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재미있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각 개인에게 우월한 전략이거든요. 분명히 두 범죄를 시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 개인에게 우월한 전략을 추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둘 다 시인하지 않는 게 두 명한테 그 두 명의 합한 결과를 볼 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가지고 각자에게 최선의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각자의 판단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게임 이론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행위를 반복하면 됩니다.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결국에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의 신뢰를 한번 배반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게임을 한다면 자기도 결국엔 손해가 된다는 걸 개인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균형이 유지되는 한 각 개인은 신뢰로 인해서 서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로의 그 신뢰에 의해서 의지되고 있는 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깨지면 죄수의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나 아니면 컴퓨터 부품 시장이나 아니면 그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사기를 당하는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을 그런데 잘 보내지 않잖아요. 이게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거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상당히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은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요즘은 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미소가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어주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조금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상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상대도 나한테 서로 친절하리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신뢰에 기반한 거죠. 세상에 사실 완전한 공짜는 없어요.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이 그 좀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 가지고 온건하게 좀 외교적인 어투를 구사하는 것도 상대방이 그렇게 같이 나오리라는 좀 기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보통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거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보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예를 들어 문을 잡아주고 친절하게 막 웃으며 대해줬는데 상대가 그걸 싹쌩 까고 지나가면은 불법은 아니죠. 그걸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래? 라고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해도 제가 그거를 뭘 법적으로 따지고 들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상대가 강인히 그렇게 하리라는 신뢰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게 상대의 신뢰를 깨면서 일명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누칼협을 하면 죄수의 딜레마에서 신뢰를 깨는 것과 같아요. 이건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며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행동을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반 행위를 방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도덕으로 그거를 조금 막아놔야 되는데 그것이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자꾸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식의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좀 인구 구조가 수축함에 따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비한 행위가 계속 되다가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만 사회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